안녕하세요. 숨겨진 이야기를 다루는 김진주의 모자이크입니다. 오늘은 법과 관련된 용어들에 대해서 조금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저도 재판에 처음 갔을 때 굉장히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리고 마이크도 굉장히 작게 나와서 그들만의 언어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관련해서 제가 아무것도 파악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변호사를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많은 피해자분들이 이런 법정에 가 보면 무슨 소린지를 못 알아들어서 결국에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도 우리가 많이 헷갈려하는 용어들, 그리고 조금 알아두면 좋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일단 형사 단계에서 제일 처음 수사 단계, 경찰 단계로 가게 되면 우리가 가끔 "나는 고소하러 갈 거다. 신고하러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때 어떤 방식으로 신고가 되느냐에 따라 어 나뉘게 되거든요. 고소, 고발, 인지수사,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면들이 있는데 고소는 진짜 이 직접적인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이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거예요. 고발은 이 고소권자가 아닌 제3 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이제 "처벌 좀 해 주세요. 조사 좀 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지수사는 고소나 고발 없이도 수사기관이 인지하고 발견하는 순간에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쓰이긴 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고소는 한 번 하면 두 번 재차 반복할 수 없어요. 고소는 한 번만 쓸 수 있는 카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고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따져봐야 하는 것들이 뭐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인데요.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 이런 것들이 잘 형성이 되는 건지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피해자는 피해자로 불리지만 이 용의자나 가해자는 피의자로 불립니다. 실제로 재판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하지만 이게 아직 경찰 단계에서는 피의자로 불립니다. 그다음은 구속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구속은 피해자나 피고인이 조금 신체적으로 자유에 제한을 둬야 될 때 하는 교정기관에 구속하는 절차인데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은 구속이 유죄다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도주할 우려가 있는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주거가 일정한지, 이런 사유들을 보고 이 전반적으로 이 재판이나 수사에서 조금 영향을 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구속영장을 발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반드시 죄가 뚜렷하다고 해서 구속되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구속이 되면 그래도 비교적 이 사건이 빠르게 진행이 돼요. 왜냐하면 구속은 특정 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언제까지 끝내야 된다. 그런데 불구속은 그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오래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경찰에서 이렇게 수사를 하고 검찰로 넘어가는 부분을 이제 송치와 불송치라고 하는데요. 이때 이 상황에서 어 검찰로 넘기지 않도록 판단을 하면 불송치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불송치 결정에 따른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구조도 있습니다. 기소와 불기소의 차이를 알려드리자면 검찰이 사건을 법원에 넘기면 기소이고 법원에 넘기지 않으면 불기소입니다. 하지만 이때 잘못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불기소가 무죄다, 이건 아니에요. 불기소는 검찰의 처분이지 무죄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그래서 불기소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뜻이지 무죄라는 뜻은 아니고요. 무죄는 재판을 해봤는데도 유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기소유예와 혐의 없음도 자주 섞이는 용어인데요. 이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이 되더라도 많은 정황들을 참작해서 기소하지 않겠다라는 처분이고요. 혐의 없음은 범죄 자체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거나 이런 상황에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모르면 기소유예를 마치 무혐의처럼 받아들일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 약식 기소도 조금 어렵죠. 약식 기소는 검사가 정식 공판 대신에 약식으로 이제 명령을 절차를 청구하는 건데요. 보통 벌금형이 적합하다 이 정도로 판단되는 사안에서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약식 명령은 법원이 서류 심리로 벌금형 등을 내리는 재판인데요. 이 약식 명령에 피고인이 조금 부당하다라고 느끼면 7일 이내로 청구를 하면 정식 재판을 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가 법원에 사건을 넘기면 그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소장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공소장에서 어떤 범죄 사실이나 관련된 어 가해자의 전과라든가 아니면 이때 어떤 주장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자, 법원 단계로 넘어가 보면 가장 많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은 분들이 구형과 선고의 차이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를 이렇게 파악을 하고 나서 "이 정도가 적당할 것 같은데요?" 라고 이제 형을 구하는 게 구형입니다. 그리고 법원이 하는 게 선고고요. 그래서 어떤 기사들에 보면 "몇 년 구형이 나왔다." 이러면 막 댓글에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아니라 "아직은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재판이 굉장히 빨리 끝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재판의 구형과 선고의 날짜도 다릅니다. 변론이 종결되는 날에 이제 검사가 구형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 선고기일에 재판부가 주문을 하면서 이제 "몇 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형을 하고 난 뒤에는 변론이 종결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변론을 할 수 없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모르시는 부분이 어떤 성범죄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아동과 관련된 범죄가 아니라면 모든 재판은 공개 재판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알고 제가 가도 되나요? 라고 하실 필요 없이 그냥 가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 대한민국은 1 심, 2 심, 3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판결이 났다.'라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확정이 되려면 쌍방 간에 어떤 다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대법원까지 가야 이제 "확정이 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항소와 상고라는 지점도 굉장히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항소는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이거든요. 그래서 1 심이 끝나고 나서 하는 거를 항소라고 하고요. 상고는 2심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2 심이 끝나고 나서도 저는 상고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대법원으로 가는 거죠. 많은 분들이 피고인이 항소했다가 뭐 '괜히 더 무거워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더 가벼워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때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형사소송법 제368 조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 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이 항소를 하면 그 이상은 더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해자들이나 이 피고인들이 계속 항소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이제 판결이 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양형 기준인데요. 이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살인죄의 형량이 이렇다. 양형 기준이 이렇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라고 하는 기준이라서 이와 관련해서 범죄의 양형 기준을 보려면 양형위원회 이 사이트에 가면 그 양형 기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중될 수 있는지 감형될 수 있는지 이런 사안들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 지점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또 어려운 이야기가 뭐 집행유예냐 선고유예냐 실형이냐 '이게 다 무슨 소리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실형은 실제로 형을 집행한다라는 뜻이고요.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이긴 한데 형의 집행을 좀 미루겠다.
뜻이고요.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해서 같은 범죄에 대해서 또 처벌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이중처벌 금지 그리고 뭐 일사부재리 이런 원칙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또다시 재소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라고 합니다. 오늘 말한 거를 조금 짧게 얘기를 해 보자면 피의자와 피고인이 다르다. 고소와 고발은 다르다. 그리고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를 잘 봐야 한다. 그리고 불기소와 무죄는 다르고 기소유예와 혐의 없음은 다르다. 구형과 선고는 다르고 항소와 상고는 다른 단계이다. 그리고 양형 기준을 꼭 봐야 한다. 이런 차이들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훨씬 그 상황이 된다면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사회와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숨겨진 이야기를 다루는 김진주의 모자이크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